안녕하세요. 전정현입니다. 자, 오늘 제가 혼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시장이 아무래도 지금 편식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안타까움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요, 이번에 그 시장이 이렇게 편식장으로 전개되는 그런 흐름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네, 작년도에 삼성전자가 최대 영업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영업 실적이 형편없죠. 내년도에는 좀 낮을 겁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2018년도 영업이익을 절대 아직 달성을 못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지금 현재 2018년도 고점 근처로 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요, 요즘 그 원달러 환율 보시고 있죠. 네,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급격하게 내리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원화 강세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앞으로 진행될 것에 대한 외인들의 매수세 성격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니게임이란 얘기예요. 이익 측면에 대한 기대도 물론 작용이 됐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 현재 올린 것을 보면 외인들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편식장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즉 다시 말씀드리면 원화 강세에 의한 머니게임 영향이 이제 크다 이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또 하이닉스가 오르면서 다른 쪽으로 골고루 분산이 돼서 확산이 돼가지고 다 같이 오르면 좋겠는데 편식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 그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구도가 아직까지는 쉽게 깨지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쉬는 정도의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수 매도세가 결정이 되겠지만 원화 강세는 아직까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거. 네,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격이 크게 벌어진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그쪽에선 좀 쉬고 다른 쪽의 중소형 IT 섹터라든가 또는 다른 개별 중소형주들이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 시작은 확실하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결국 대조주 양도 차익 과세가 중소형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이 갈수록 점차 그 마이너스 효과, 중소형 개별주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는 상쇄가 될 겁니다. 윈도우 드레싱이 있잖아요, 연말에. 네,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 이전까지는 압박을 받겠지만은 윈도우 드레싱이 있을 때부터는 중소형주도 나래를 좀 필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1월의 모멘텀은 실적이 동절기에 좋아지는 IT 그리고 학회가 많은 봄철에 학회가 많은 바이오 쪽 이런 쪽으로 초점을 좀 맞춰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고 시장을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광고 보고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키움증권에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고 투자의 달인을 한번 만나보시는 기회를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많이 활용하시고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시 왔습니다. 광고가 굉장히 짧죠? 예. 길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광고는 좀 짧고 본 내용은 좀 길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잠깐 살펴봤고요. 제가 오늘 그 분석을 해볼 종목, 뭐 추천주라기보다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될 종목, 이 종목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아마 이제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 잘 아실 겁니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죠. 약어는 이제 브릿지 바이오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 종목을 갖고 왔냐면 아무래도 그 신약 개발 업체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매매 방향이라든가 이런 쪽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브릿지 바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브릿지 바이오는 물론 이제 신약 개발 회사예요. 신약 개발 회사인데 좀 독특한 뭔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회사 홈페이지 가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회사 홈페이지 가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미충족 의료 수요 높고 중개 가능성이 높은 혁신적 신약 연구 및 개발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혁신 신약. 여기에 포커스를 좀 두세요.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중간에 중개 가능성이라고 나와 있죠. 이 중개 가능성이라는 말은요. 좀 이따 말씀드린 NRDO 업체라는 건하고 이제 상통이 됩니다. 굉장히 그 독특한 부분이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중개 부동산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NRDO 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내 1위 대표적인 NRDO 업체가 바로 이 브릿지바이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성 특례로 상장이 됐죠. 그래서 강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장점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연구 개발 단계에서 비임상 거쳐서 임상 거쳐서 인증까지 갈 때 이 인증까지 받기 전에 도태되는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하는 기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브릿지바이오의 특성은요. 처음에 그 연구 개발 단계에 있죠. 그것은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 이제 비임상이나 임상 단계의 초기 국면에 바로 브릿지바이오가 참여를 해서 글로벌 신약 큰 해외 업체에다가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수수료를 먹는 거죠. 중간 단계에 진입을 해서 수수료를 먹는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이 업체가 이런 측면이 강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냐면요. 다음 화면 보세요. 신약이 그 단계별로 성공 확률이 있어요. 임상 1상에서 2상은 64%밖에 안 돼요. 2상, 3상은 더 어렵습니다. 32%. 3상에서 NDA까지는 60%. NDA에서 승인까지는 83%. 이때는 쉽죠. 그러나 특히 그 임상 2상에서 3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이 말이죠. 신약 개발업체가 개발부터 승인을 받을 때까지, LOA가 이제 승인이란 얘기예요. 승인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리스크가 많습니까? 수많은 직원들 실패하면 다 관둬야 되죠. 임상 헛수고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리스크를 제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특화된 것이 바로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NDRO의 특징은 뭐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측면의 중개 과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후보 물질만 받는 거예요. 다른 업체에서. 후보 물질만 받아서 전임상이나 임상을 브릿지바이오 같은 업체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가치를 높여서 글로벌 신약 기업, 성공할 수 있는 자본이 많고 기술이 많은 그런 쪽에 넘기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이제 베링거 인겔하임 그런 데 쪽이죠. 그러니까 중개 과정을 맞는 것이다. 그만큼 뭐예요? 리스크가 굉장히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하면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료를 꾸준하게 받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상장 많이 한 종목들 많습니다만은 이러한 특장점의 독특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브릿지바이오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종목을 분석하고자 갖고 와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자,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제가 뭐 종목 소개할 때 항상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을 소개해 드렸는데, 부정적인 면은 물론 이제 그 신약 개발 업체들이 되게 실적이 안 좋잖아요. 실적이 안 좋지만은 기술 특례로 상장이 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실적이 부진한 것이 역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화면이 이게 없어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기업에서 발표한 요약 손익계산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추정 손익계산서입니다. 근데 지금 2020년은 이따 보기로 하겠고요. 여기서 2018년까지 보면은 계속 적자죠. 네, 당기순이익 적자입니다. 407억 2,800만 원이 적자잖아요. 18년에. 그리고 19년 같은 경우도 예상입니다. 예상이지만 117억 적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럴 정도로 이제 실적, 과거 실적은 아직까지 좀 미진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요. 그런 측면들이 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유사 업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예, 그 다음 화면입니다. 자, 한미약품, 뭐 보령제약, 일동제약 쭉 있습니다. 근데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 보면 웬만큼 다 내고 있어요. 굵직한 회사들은. 뭐 종근당 같은 경우 일부 좀 마이너스 비치고요. 비지배 순이익에서는 이제 그렇지만은 대개 지배주주 단기 순이익에서는 전부 흑자를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신규 상장되고 기술 특례로 상장한 브릿지 바이오를 이런 다른 제약사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유사업체하고 비교할 때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좀 보잘것없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측면이 약점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을 보실 때요. 그 의무 보호 예수를 하겠다고 하는 그 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이라든가 외인들이 물량을 일정 기간 동안 안 팔겠다고 하는 거죠. 주가 관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 안 팔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걸 확약을 시켜놓은 것이 바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에요. 그 비율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그 의무 보유 확약 비율 한번 화면 비춰주시죠. 지금 보면은 0.06%예요. 물론 이제 이 그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0%대인 신규 상장 기업도 많습니다. 뭐 하지만 이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그런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높은 기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높으면 초반에 물량을 안 내놓을 수 있는 데 대한 신뢰가 증가하겠죠. 그런 측면이 좀 아쉬운 겁니다. 근데 0.06%라고 해서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대개 제약바이오 쪽에 신규 상장 기업들은 확약 비율이 0%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적으로만 마이너스 요인이다. 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규 종목을 좀 보실 때요. 그 유통 물량 같은 경우를 특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통 물량 같은 경우는 뭐냐면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대주주 지분 보호예수 이런 거 빼고요. 시장에서 유통이 진짜 될 수 있는 수량을 비율을 나타내는 게 유통 비율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세요. 화면에서 보시듯이 그 상장 주식수가 500만 주입니다. 552만 주죠. 의무 보호예수 주식수가 215만 주. 그래서 유통 가능 주식수는 61%입니다. 이거는 좀 높은 겁니다. 대개 한 30%나 30% 이하 정도가 될 때 유통 주식 비율이 낮아서 아무래도 매물이 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통 비율이 유통 가능 주식수 비율이 61%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약점이 좀 있는 겁니다. 그걸 감안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매물이 많다. 이 부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장외 시세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장외 시세는요. 어저께까지 장외 시장에서 마감됐을 때 종가를 우리가 되게 알 수는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장외 사이트 업체마다 좀 틀리기는 하지만 뭐 이를테면 38땡땡 장외 업체에서 어제 마감이 됐었던 장외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의 장외 시장 거래 동향 그 화면을 보면 호가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개 65,000원 사자, 68,000원 팔자, 뭐 그런 정도로 마감이 된 거예요. 근데 공모가가 6만 원 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외 시장에서 조금 높긴 했어요. 하지만 장외 시장보다 신규 상장 종목의 주가가 크게 높게 출발하고 시세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사실 적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하튼 우리가 볼 때 장외 시장 가격은 지금 현재 시세보다 좀 높았다는 거죠. 참고적으로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장외 가격하고 지금 현재 처음 나오는 시세하고 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브릿지 바이오가 장외 시장 대비해서 많이 내린 메리트가 오히려 증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장외 시장 가격은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단점은 최근에 상장 기업들이 너무 많죠.
상장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이를테면 제약바이오 쪽만 해도 뭐가 있었어요. 뭐 매드팩터, 그리고 제테마, 라파스, 뭐 티움바이오 전부 공모가 밑으로 하회가 됐어요. 티움바이오만 공모가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시장의 체력은 일정한데 너무 신규 종목이 많으면 어떻겠습니까? 매수세가 좀 약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약점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신규 상장 종목의 약점은 그리고 초기에 매물이 많다는 점입니다. 뭐 이 점은 익히 다 아시는 부분이고 이런 점들이 약점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약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장점도 좀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그 NRDO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특장점이죠. 많은 신약 개발 업체들이 상장이 되지만 NRDO 쪽에서 대표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강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위험이 작고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이런 꾸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중간 단계에서 중개상 역할을 하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매력적일 수 있고 독특하고 독과점적인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게 주가에 긍정적으로 충분히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임상에서 유리한 기술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브리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 기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보다는요. 임상 개발 기간이 그들에 비해서 굉장히 축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강점입니다. 뭐 이를테면 BBT877 같은 그 신약과 관련한 화면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세요. 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신약 발굴은 이제 딴 데서 하는 거고 전임상, 임상, 일상 뭐 이런 쪽을 브리지바이오가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든가 이런 쪽에 수출을 해가지고 기술 수출료로 1조 5천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신속한 임상 개발 역량을 보유한 것이 브리지바이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뭐 이를테면 이제 어떤 전임상 기간이 평균적으로 18개월이라고 한다면 브리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 7, 8개월 내에 끝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술력 아니겠어요? 그런 강점이 있다는 거. 신속한 임상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는 거. 네. 이게 강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기술 수출 계약이 또다시 창출이 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파이프라인을 한번 볼까요? 파이프라인 그 다음 화면에서 보니까 나오죠.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19년도 이어서 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먹을 게 많죠. 기술 수출료를 받을 그런 어떤 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죠? 바로 이런 것들이 강점이 될 수가 있다. 네,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성 특례 기업의 강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그 주가 화면 나중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풋백 옵션 조항이 있어요. 이 풋백 옵션 조항을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매수 포인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핵심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성 특례 기업이면서 풋백 옵션을 갖고 있다. 그건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강점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금년에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다.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아까 추정 손익계산서를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습니다. 그죠? 요약 그 추정 손익계산서 화면 보면 2019년도 보세요. 당기순이익이 117억 손실로 나와 있지만은요. 이번에 그 베링거 인겔하임 기술 수출료라든가 이런 건들을 감안하고 할 때 이 단기 순손실은요. 축소될 수가 있어요. 벌써 2019년부터
턴어라운드 조짐이 나오는 거죠. 턴어라운드가 뭡니까? 적자폭이 크게 축소돼도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020년도 예상을 한번 보세요. 단기 순이익이 239억으로 크게 급증을 합니다. 물론 이 수치를 우리가 브릿지 바이오 자체의 예상이기 때문에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턴어라운드 되는 것만은 틀림없다. 기술 수출료들이 계속 들어오고 마일드스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브릿지 바이오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풋백 옵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풋백 옵션은 뭐냐면 주관사가 있잖아요. 상장을 시킨 주관사가 있습니다. 주관사가 공모가 6만 원 아니에요. 6만 원에 90%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주가를 관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되사준다는 얘기입니다. 되사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6만 원에 90%면 5만 4천 원입니다. 그죠? 5만 4천 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5만 4천 원 밑으로 내려갈 경우는 되사줄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이 주관사예요. KB하고 대신이죠. 주관사가. 그러니까 그 가격대 라인이 상당한 지지대 라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풋백 옵션 조항이 있다는 거, 그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의 매매는요,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냐면, 차트 한번 봅시다. 네, 차트 한번 보니까, 브릿지 바이오. 음봉 하나만 띵 나와 있네요. 일봉으로 봐서는 안 되겠어요. 그죠? 네, 3분봉으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제 시초가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쭉 밀렸어요. 62,000원에 출발해서 공모가가 6만 원인데 56,000원까지 내렸다가 슬쩍 올렸죠. 슬쩍 올렸습니다. 이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풋백 옵션 건이 여긴 표시가 잘 안 됩니다만 54,000원 선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54,000원. 54,000원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가격대 밑으로 쉽게 안 내려가고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할 때는요, 54,000원, 6,000원 이런 구간 있죠. 잘 안 써지네. 54,000원에서 자 봅시다. 아까 저점을 찍은 56,500원 요런 구간은 1차적인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 그런 거 아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풋백 옵션 조항이 있다는 거, 그리고 독특함을 갖고 있는 브릿지 바이오의 긍정적 요인을 보시라는 거죠. 그죠? 네. 목표가는 제가 제시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는 매물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만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54,000원에서 56,500원을 매수 포인트로 좀 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54,000원권역을 이탈해서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적정한 시점에서 한 번 더 저가 추가 매수 시점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건 이제 우리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1, 2차 정도로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좋고 1차적으로 54,000원에서 56,500원 사이에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위쪽으로 뜨더라. 그러면 1차 매수한 것만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매 방향은 되게 그렇게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브릿지 바이오가 독특한 강점을 갖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오늘 물론 공모가 6만 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지만 적정한 1차 매수 포인트는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